이제 한 달째입니다. 김건희가 특검법이 통과되니 그렇게 좋아하던 사진 찍기도 안 하고 있고 어떻게든 윤석열보다 나서기를 좋아하더니 결국은 한 달째 행방불명이죠. 그런데 근황이 충격적입니다. 야권의 총공세를 받고 있는 김건희가 어제부로 한 달째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가 마지막입니다. 모습을 안 드러내니 논란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얼굴을 안 보니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9일 역대 영부인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와 신년 음악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행사 모두 참석했지만 올해에는 윤석열만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가 사실상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김건희의 입장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몸을 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건희의 행방묘연 상태가 길어지는 이유는 주가 조작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법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죠. 하지만 정부는 정쟁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윤석열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또 치열한 정쟁을 벌인 바 있기 때문에 김건희의 운신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까지 김건희 리스크로 규정하며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의 당혹감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인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그간 만났던 많은 분들이 특검은 악법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 특검에 참석하는 것은 이야기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두 다 그걸 알면서도 말을 못할 뿐 김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중진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던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표결을 논의하면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을 정도입니다. 이미 국힘도 사람다운 사람들은 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논의 과정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의 방안이 거론됐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건희 리스크 관련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의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를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관련 실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전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설치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우리와 비슷한 국력과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영부인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전부터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걸 토대로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때 후속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 자체가 윤석열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걸 진정 모르는 걸까요? 윤석열도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도 질문 한 번 받지 않고 신년 기자회견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이후 1년 5개월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산당 주석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연말부터 가능성이 부쩍 거론됐지만 벌써 1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실은 아직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 등과 관련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기류를 전했지만 확실하게 할 거라는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1월 중순으로 기자회견 시점이 거론될 때만 해도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틀 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100일을 맞은 2022년 8월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처 업무 보고나 국민 패널이 참석한 토론회 형식으로 윤석열의 발언이 생중계된 적은 많았지만 쌍방향이 아니어서 일반적 국정 홍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르지 않았던 신년 기자회견을 지난해 건너뛰며 불통 이미지만 굳어졌죠. 올해도 답이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 65%가 특검 거부권은 잘못이라고 답했고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으로 경제, 민생, 물가에 이어 거부권 행사가 2위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머뭇대는 건 신년 기자회견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겠죠. 한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다른 의혹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품 쇼핑,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말했고요. 이로 인해 여권에선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한 입장만을 별도 담화 형식으로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친윤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반란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80여일 앞둔 가운데 친윤 인사로 분류되던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을 정면 비판하며 탈당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윤석열 마케팅만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고심도 감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며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다고 밝혔고요. 이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며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고 친윤그룹에서 활동하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인사이기도 합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대통령실 출신을 앞세우는 전략을 택하면서도 이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임을 강조하면서도 한동훈 마케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라는 기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대통령실 출신 총선 예비 후보는 출마 지역 등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내세우는 선거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도 쓰겠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출신 총선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나 대통령실 출신 경력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간판인 한 위원장과의 친분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국정 운영과 국민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표를 줄 이유 당연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데 굳이 왜 지지를 하고 표를 줘야 합니까?